예, 안녕하세요. 예, 요즘 몇십 명씩 나와서 지금 제가 외부의 방송 촬영을 하는 것보다는 아, 실내에서 여러분한테 정보를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지금 구상을 하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방송을 독백으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거, 태국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궁금한 거, 그게 뭐냐면 타이 마사지라고 하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장 궁금한 게 태국 마사지가 어떤가. 예, 뭐 말들이 많잖아요. 뭐 유사 성행위를 한다든가, 어떤 데는 뭐 성매매도 한다든가, 아니면 건전한 데가 있다든가. 그런 데를 여행 오시는 분은 건전한 데가 어디지, 성매매하는 데가 어디지 구분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태국에서 초창기에 와서 마사지 샵을 좀 크게 해봤어요. 저는 이제 여행객 대상으로 마사지를 해왔기 때문에 별의별 손님이 다 있어요. 서양 사람들도 와서 성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화내고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운영했던 마사지 가게는 좀 큰 건데 유사성행위라든가 성매매를 전혀 못하게 했거든요, 제가. 근데 서양 사람들도 그런 경우를 했고, 아시아 사람들도 그런 경우 있고, 순수하게 이제 건전하게 하는 사람들 있는데, 먼저 이제 이 타이 마사지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태국 마사지가 원래 이 예전에는 서민들의 이 생계 수단 있죠. 생계 수단을 위해서 이 자격증이라고 하죠. 자격증, 마사지 자격증. 그거를 지금은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마사지 가게에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10년 전에는 거의 한 10년 됐을 거예요, 아마. 제가 가게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게 없었는데, 그때만 해도 자격증이 없어도 아무나 다 했어요. 그러니까 서민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뭐 동네 언니, 사촌, 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발 마사지부터 배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태국에 오시면 나이가 어린데도 발 마사지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길거리에서.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한 10년 전에 이제 태국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타이 마사지라는 거는 태국의 관광 상품이에요. 어떻게 보면 문화고, 전통 문화고. 근데 너무 우후죽순 챙기다 보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마사지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태국에는 우리가 생각 외로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태국 정부에서 또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어요. 예전에는 태국 가면 뭐 유사 성행위를 한다, 뭐 성매매를 한다, 태국 가서 마사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잖아요. 여기서 마사지 하는 여성분들 한국 가서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태국 정부에서 10년 할때 대충 그 정도 될 거예요. 그때 이제 마사지 자격증이 없으면 마사지를 할 수 없게끔 법을 개정을 해버렸어요. 이미지를 너무 손상시킨다고 해갖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단속도 심하게 했고. 그래서 지금은 정착이 돼서 이제 와포라든가 이제 마사지 학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자격증을 따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따는 게 뭐냐면 150시간, 보통 150시간 되면은 타이 마사지 한 가지만 배워갖고 자격증을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획득해서 이제 마사지 업종에 취업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타이 마사지 진짜가 어디예요?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제가 썸네일에 적어놨지만
예를 들어서 방콕이라든가 치앙마이, 파타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한다고 봐야 돼요. 아닌 데는 제가 확인을 봤더니 일반적으로 어딜 가든지 스파 있죠. 스파는 건전은 없습니다. 거의 99%가 스파. 예. 뭐 약간 성매매하는 스파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껴두고 완전 구분되어 있으니까 99%가 스파는 건전한 마사지입니다. 다만 단가가 좀 세죠. 약간 고급진 거니까 스파는. 근데 일반적으로 파테 같은 경우 부아카오 보면은 저 어디 쪽 부아카오에서 저 비치 쪽으로 이렇게 도로만 썽 태워 나가는 길 있죠. 거의 150바트 하거든요, 한 시간에. 거기 보면은 나이가 많은 분들이 하세요. 그런 데는 건전한데요. 그런 데 빼고는 거의 다 불건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태국에서 예를 들어 치앙마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치앙마이도 좀 건전한 데는 어디에 있냐, 러이크럭이라는 데가 있어요. 치앙마이에. 거기에 보면 홈타운이라는 곳이 있어요. 딱 한 군데. 러이크럭 그 골목 안에. 그 집만 건전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이 유사 성행위나 성매매를 많이 해요. 그리고 이제 나이트 바자는 좀 건전합니다. 나이트 바자. 그리고 님만해민 쪽도 좀 건전한 데가 많아요. 그렇게 구상을 해보면 되고요. 방콕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 수쿰빗 라인에 있는 거는 거의 다 성매매가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이런 업소들이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성매매 업소 유사성이 하는 그 여성분들은 보통 타이 마사지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어떤 가게에 들어가면 타이 마사지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걔네들은 구분이 돼서 가게가 일반적으로 진짜 마사지 받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여성분들은 진짜 마사지만 하고, 나이 젊은 아가씨들은 그쪽으로 나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이 여성분들이 건전하게 마사지만 하지 않고 그런 쪽으로 해야 되는지, 근데 그걸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통 보면은 마사지 가게에는 월급이 없습니다. 태국에는 프로테이지로 나눠보는 거예요. 가게하고 마사지사가. 그래서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돈을 모아서 지급을 한다거나 보름에 한 번, 열흘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적으로 타이 마사지는 100바트를 지급합니다. 마사지사한테 급여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당으로 주는 겁니다. 시간당 타이 마사지가 1시간당 100바트를 줍니다. 오일 마사지는 보통 120바트에서 150바트. 그게 전부예요. 그리고 팁은 자기가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면 또 팁 문화가 또 있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보통 가게 잘한다고 해도 하루에 5명의 손님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쉬운 건 아니에요. 5명 받는 게. 그럼 5명 받는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다 뭐 2시간씩, 많아봐야 보통 한 2시간이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1시간. 그러다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그 금액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만족을 못하다 보니까 거기서 변질돼서 그런 유사성행이라든가 그런 걸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구분돼 있어요. 그 하는 여성이 있고 또 안 하는 여성도 있는데, 수쿰빗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그쪽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진짜 마사지를 받으려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만 가장 좋아요. 그게 진짜로 마사지 하든 보통 나이가 최소 40대 이상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마사지를 좀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에다도 써봤지만 보통 보면 지금 제가 방송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유흥을 권장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오해는 마시고, 그래서 보통 건전한 마사지 가게를 가기 위해서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마사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마사지를 하고 나서
바로 찬물을 드시는 것보다 마사지 하고 나서 미지근한 물을 먹는 게 가장 좋아요. 찬물을 먹는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마사지 하고 나서, 그래서 보통 마사지 가게에는 따뜻한 차를 주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면 태국 마사지와 중국 마사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중국 마사지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그 태국은 혀를 풀어주는 거예요. 혀를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힘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혀를 풀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 마사지가 끝나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목욕도, 샤워도 미지근한 물로 마사지 받고 나서 30분에서 보통은 1시간 이후에 샤워를 미지근한 물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뭐 찬물로 해도 뭐 나쁘고 그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렇게 하면 더 좋다는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또한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 수금집 가면은 뭐 이상한 그런 걸 하잖아요. 남자분들 여행 오시면. 근데 이 건전한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는 거는 딱 봐서 그 여성들 외모를 보면 돼요. 옷차림 그런 거. 일반적으로 정말 건전한 사람들은 딱 보면 얼굴이 틀려요. 나이가 있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근데 보통 젊은 아가씨들이나 20, 30대들이 많이 유사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평균적으로 태국에서는 뭘 표현하기는 제가 좀 방송이니까 유튜브니까 표현하기 뭐하지만, 보통 기본적으로 500바트를 평균 단가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500바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그냥 서비스 상으로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을 얼마 줘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팁을 얼마 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설명 드릴게요. 팁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태국 마사지에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20바트를 주든지 50바트를 주든지 100바트를 주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보통 20바트에서 40바트를 주는 게 가장 적정해요.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팁을 안 주는 사람들도 많아요. 팁을요. 서양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도 팁을 안 주는 사람도 그냥 가는 사람도 많아요. 굳이 꼭 자기가 서비스가 좋으면 팁을 주는 거고, 서비스가 안 좋으면 팁을 안 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업소는 팁을 안 줘도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마사지 받고 팁을 안 주고 나왔어. 근데 그 집에서 뭐라고 했다. 눈치가 이상해. 분위기가. 마사지사도. 그러면 그 집은 좋은 집이 아니에요. 정상적인 집은요, 팁을 안 줘도 절대 손님한테 이의를 제기하면 안 돼요. 그게 정상적인 업소입니다. 태국에서. 저희 업소도, 제가 운영했던 업소도 그랬고, 여기 실론 같은데, 실론 팝콘 같은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사람들을 대하는 마사지 샵들 있죠. 좀 그때 팁을 안 줘도요, 절대 인상 안 씁니다. 근데 수쿠비, 파타야 뭐 이런데 막 유사성이 뭐 노골적으로 하는 데들은 아예 인상을 쓰죠. 그래서 그런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사지 가게 마사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사지를 정말 건전하게 받고 싶으시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많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로 가장 마사지를 잘합니다. 나이가 많거나. 기본적으로 40살 이상은 돼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 나이가 어려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대부분이 40, 50대가 돼야지 정말 건전하다고 하고 되고, 뭐 40대도 안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내가 알고는 있으라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태국에서 마사지를 받을 때
정말로 건전한 걸 나는 모르겠다. 그러면 스파를 가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은 세요, 스파가. 그렇지만 서비스가 워낙 좋기 때문에 스파에서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 마사지도 잘하고. 두 번째, 나이가 많은 사람한테 받아라.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마사지를 건전하게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참고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렇게 짧게 마사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린 거고, 거의 대부분의 이 수쿰빗 라인, 그리고 파타야, 뭐 치앙마이, 예를 들어 치앙마이 같은 러이크럭, 그 네 번 거의 다 그런 마사지 가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나중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녹화를 하겠습니다. 다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